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극빈하면 자유를 모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어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후보 본인은 진위가 아니라고 또 해명은 하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죠. 똑같은 패턴이 지금 예. 몇 달째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뭐 주 120시간 노동, 뭐 부정식품 등등 해가지고 잠시 좀 저런 말씀 안 하시고 먹방에 집중하면서 좀 얘기가 안 나오나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원인도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뒤에도 일관되게 말씀드리겠지만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 본인들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예. 그거를 주변에서 얘기를 못 해요. 지금 당내 선대위 갈등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대위 갈등부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제 이준석 대표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사과해야 되는데 이 후보가 억울해한다. 그러니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빡쳤다고 그럽니다. 예. 아니 본인들은 후보 듣기 좋은 말만 예. 주변에서 하고 악역은 다 나한테 예. 맡기느냐. 이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이것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후보를 강하게 뭐 좀 얘기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니까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해명은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자유를 느낄 틈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이런 화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논란이 됐으면 선대위에서 메시지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런 부분이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예. 거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말에서도 나왔죠. 메시지 관리를 더 하겠다. 예. 동선까지 체크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지금 8개 본부, 20개 위원회, 그 이름이 등록된 분만 555명이고 550명이요. 예, 550명 정도 됩니다. 도대체 다 뭐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인수위 같다. 이게 예. 선대위가 아니라 인수위 같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군요. 뭔가 느슨하게 지금 일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내분도 나고 정리도 안 되고 하니까 어제도 저희가 다뤄봤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그립 강하게 잡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조금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옛날 선거하고 많이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면은 굉장히 호흡이 빠릅니다. 하루에도 막뭐 여러 실언도 터지고 그게 그렇죠. 또 뭐 여파가 또 반박하면서 이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실시간이면 퍼집니다. 실시간으로 예. 퍼지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SNS 미디어 환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매머드 선대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상황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하게 공유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는 핵심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미 민주당도 하면 그걸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선대위 해체까지 안 간다라는 게 기조예요. 거기서 기동 헬기 띄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의 어떤 그립감, 이거는 올라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오찬 회동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요. 이준석의 정치 미래도 어차피 이번 대선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은 다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선거전에서는 대표로서의 역할은 충실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선거 국면에 대표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거에 책임은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예. 뭐 이를테면 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마치 이제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당황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예.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섭섭함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선대위에 김종인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면은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할 수는 없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 그때 뭔가
선대위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이제는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은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퇴를 한 건데 공보단장 후임에 누구 임명할까 궁금했었는데 대장동 뭐 여전사라도 불리는 김은혜 의원으로 내정이 됐더라고요. 예, 한국 여기자협회 이제 그 행사에 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김은혜 의원을 되게 칭찬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약간 대비를 시키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지금 메시지가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여 공세는 더 강화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이거 굉장히 지금 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인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도 이제 후보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 호칭 없앤다.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영부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그냥 3인칭 화법이에요. 그래서 꼭 그 대통령 부인만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영부인은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원래 썼던 건데 근데 지금 보통은 대통령 부인에게 많이 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영부인 호칭을 없앤다라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선긋기죠. 정면 돌파라기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씨를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 퇴장 전략입니까? 일종의 퇴장 전략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퇴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은 등판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얘기가 나왔지만은 많은 그룹들은 그냥 끝까지 안 나오는 게 낫다라는 게 애시당초 있었어요. 그 기조가. 근데 그게 이제 이 위조, 허위 학력 위조, 뭐 이런 경력 위조 사건으로 완전히 불거진 거죠. 근데 사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한 사과가 맞듣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고 김건희 씨도 본인이 직접 해야지라는 요구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나가서 무슨 말을 할까 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뒤로 나와 있는데 언제 뭐 사과를 하거나 그렇게 다시 등판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리스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발언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의 공세는 좀 논란이 어제 커진 바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반말하니까 이거는 뭐 최순실 이상 갈 거다 이런 공세인데 지금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저도 결혼했고 진행자분도 결혼했겠지만 뭐 말하다 보면은 존댓말 섞고 반말 섞고 그랬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그 동상이몽이라는 예능에 이재명 후보하고 배우자 김혜경 씨가 출연해서 서로 반말하는 거 이미 증거 사진으로 지금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저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뭐 남존여비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유교적 사상 뭐 이런 거 옛날 분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으시거든요. 뭐 70대 80대도 아니고 저런 거를 60대에서도 다 반말하시는 부부 많습니다. 좀 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런 윤석열 후보 도율잔치 사진에 N화 올라갔다라고 해서 팩트 체크 안 하고 또 해서 설화를 일으켰잖아요. 다리 부상이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당 대표는 좀 조직 관리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뭐 상대 후보 공격에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를 띄우면서 송영길 대표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이런 실언은 좀 조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이른바 뭐 미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왜 그런지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재명 후보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몰랐다. 나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어요. 뭐 저거를 아까 전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저거를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해서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공개된 사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호주 연수를 갔을 때도 바로 옆에서 했었고 사실은 이제 김문기 씨를 들여온 게 유동주 씨예요. 유동주 전 기획본부장이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들여오게 인사를 낸 게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해명 자체가 사실 뭐 억지였죠. 이미 그리고 반나절도 못 가서 이렇게 들통날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 알아도 이를테면 업무 관계에 있어서 뭐 지시를 안 했거나 뭐 이런 게 해명이 되면 되는 건데 굳이 몰랐다라고 해서 저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거는 이것도 역시
후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후보와는 뭐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가 누구냐 그러면 유동규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정설처럼 굳어졌잖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상 오른팔처럼 부린 사람이 김문기 그렇군요. 처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리고 그거를 인사를 낸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장동의 뭐 초과이익 환수를 이재명 시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 그거를 이제 분명히 측근까지는 아니어도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인물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유한기 씨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사망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일단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게 상당히 수사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데 검찰이 이런 거를 밝혀낼 지금 주요 고리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3명이 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차 심사를 했을 때 심사위원 3명이에요. 저 사람이 딱 3명이. 그렇군요. 그 심사위원 3명 중에 2명이 지금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그때 김문기 처장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이미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족들도 어저께 인터뷰해가지고 꼬리 자르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분이 사망을 함으로써 이제 윗선을 수사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으로 법조계 측의 관측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후에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뭐 당 갈등 상황 때문에 그런가라고 봤더니 대장동 관련해서 고삐를 강하게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사과 한 번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건 없는 특검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시간 끌고 지금 이중 플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특검 얘기를 계속 양당에서 하고 있고 그 제3지대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좀 취재하거나 좀 얘기를 들려드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원하지만 특검이 안 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검을 거부하는 쪽은 민주당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할 수가 있는 예. 거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찬성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예. 딱히 특검을 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지연 작전. 그래서 민주당 지금 지도부 속내는 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수석 원내 부대표가 한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뭐 협상, 사자, 뭐 회담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당의 주장은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특검 임명권을 달라고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불공정한 인사가 특검에 앉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은순 씨 것까지 특검에 다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대장동뿐만이 예. 아니라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를 서로 말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특검하라고 하려면은 본인들이 여기에서 중재력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럼 우리가 중재하겠다 뭐 이런 예.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난무하군요. 모든 참여자들이 다 말만 하고 있다. 예. 지금 그래서 특검은 사실상 좀 시간으로 봐도 타임라인으로 봐도 사실상 힘들지 않나? 지금 뭐 대선 70여일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야가 다 특검 원한다고 그러고 제3지대도 하라 그러는데 다 하자 그러는데 왜 안 되나라고 답답한 심정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려면은 예. 이를테면 중재를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빨리 안 쳐.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은 뭐 양당이 진짜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특검이 만에 하나 도입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에서 또 시간이 걸릴 테고 예. 또 하나는 그거가 한 달 수사하려면은 예. 시간적으로 대선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지지율을 조금 올릴 만한 호재가 있으면 대장동 이슈가 또 커지고 조금 올릴 만하면 대장동 이슈가 또 커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뭐 방송에서 뭐 미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대장동 사태가 나온 지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지지율을 올리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거는 맞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그 특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지연수를 쓰고 있거든요. 예.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면서 그렇다라면은 특검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이재명이 직접 지시해라라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예. 강하게 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 난맥상을 풀어보라라는 요구인 것 같고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 올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대선 전에 만날까 했는데 오늘 만난다 그럽니다. 예. 오찬회동한다 그러죠. 오늘 점심에 이제 예. 뭐 중구에 있는 달개비 거기에서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달개비가 참 명소인가 봐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만나요? 김종인, 예. 윤석열 두 분도 이제 거기서 만났죠. 예. 거기가 그냥 뭐 잘 잡히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호남 표심을 의식을 한 거고 원팀 기조를 한 거죠. 그 의식을 한 거죠. 다만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 본인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민주당 관계자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예. 호남이 거의 조직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비토 이재명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아. 보통 이제 선거가 되면은 호남은 사실은 인구로 보면 2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호남 출신들이 이를테면 서울, 부산 이런 데 곳곳에 있고 향후에 이런 게 있거든요. 원래 대선이 가면은 어떤 식으로 가면은 여기에 호남에 있는 분들이 그쪽 향후에 있는 향후회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뭉쳐야지 좀 예. 그래서 표 모아야지 이런 것들이 원래 활발하게 옛날에는 그렇죠. 민주당 텃밭이니까요.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본인들 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의 영향력을 이렇게 하려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도 있고 이를테면 뭐 이낙연 후보와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만나는 게 당연히 뭐 해가 될 건 없죠. 그렇죠.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이 비호감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뭐 예.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욕설 파일 선관위에서 다 트는 거는 전체를 다 트는 건 문제 아니니까 14분짜리를 길거리에서 지금 막 틀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극성 친문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낙연 후보를 만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멈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비호감들을 어떻게 좀 낮출 예.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와 그 주변에서 사실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좀 호남 민심 더 끌어올리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도 등판식이 많이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고심했죠. 지금을 정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낙연 전 후보, 전 총리에 대한 좀 압박이 상당히 당내에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지금 안 올라오는 거. 그래서 더 늦어지면은 오히려 실기할 수 있다. 이런 조언들도 많이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만난 거가 정말로 같이 손잡고 그러면 다니는 것이냐. 예를 들면 선거운동 기간에 막 이렇게 손잡고 같이 뭐 연설도 지지 연설도 하고 거기까지는 지금 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오늘 그냥 한번 만났다 정도에 그칠 것이고. 일단은 운을 떼는 정도인가요? 예, 이제 본인에 대한 비난들 이런 압박을 좀 벗어나기 위해 이낙연 전 총리가 저는 했다고 보고 예. 본격적으로 등판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좀 상황을 보고 아마 더 근접해서 1월 말 2월 이때쯤에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회동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론조사 추이를 또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여주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32.9%고요. 윤석열 후보가 35.2%, 심상정 후보 4.7%, 안철수 후보가 조금 올랐습니다. 7.5%고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가 55.5%, 과반을 넘었고요.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답변은 33.4%를 기록했습니다. 보면 두 후보 모두 요즘에 지지율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하락세인데 갤럽 여론조사만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화에 조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서울에서 많이 엄청 빠졌어요. 2주 전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요. 아니, 이재명 후보 예. 격차가 많이 났는데 예. 그때는 2주 전에는 서울에서 2.2%포인트만 격차가 났는데 예.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16.2%포인트로 엄청 났어요. 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울에서 났느냐라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서울은 부동산 민심 지금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 막 부담 완화 이거에 대해서 좀 실망한 예. 정서가 있었을 것 같고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빠진 게 많습니다. 아, 저는 김건희 그렇죠. 씨 뭐 어저의 예. YTN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이 어떤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 이런 예. 것들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두 후보다 사실은 다 하락세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시면 그게 될것 같아요. 공통점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빠진 게 어디 갔나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막 특별히 오른 후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좀 상승세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죠.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가족 문제 그 딸 안설희 씨는 뉴욕 타임스에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오미크론 연구도 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반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려면 뭔가의 정치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상당히 좀 뒷심이 강하니까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분전 열심히 하시기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양강 후보가 또 가족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돌파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